안녕하세요. 2022년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 오늘도 이 복분자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분자 개화 직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그리고 비배 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복분자 영상을 업로드할 때, 금년도는 한 4월 30일에서 5월 1일, 한 5월 1일쯤 제가 꽃이 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밭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복분자 꽃 상태가 어떤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요 중심가가 가장 먼저 피는데요. 여기 아마 내일쯤 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복분자 이 줄기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넓은 데서 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그 줄기에 있던 눈, 그 꽃눈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거의 뭐 길게는 한 뼘 이상, 20cm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꽃이 옵니다. 꽃이 오고 그 옆에 그 잎 사이에도 이렇게 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 꽃눈 하나 여기서 겹순이 나와서 많게는 이렇게 10송 이상, 적게는 그 7개, 8개 정도 꽃이 피는데요. 이제 이게 얼만큼 수정을 잘 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분자 꽃이 필 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그 아카시아가 꽃이 핍니다. 아카시아. 지금 저 멀리 지금 희끗희끗 보이는데 한번 당겨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아카시아입니다. 좀 깨지지만 좀 희끗희끗한 게 지금 아카시아 꽃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복분자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먼저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벌과의 거리, 아카시아와 이제 이 복분자를 사이에 두고 아마 갈등하는 계절이 왔는데요. 이 복분자도 그 양봉업계의 가장 중요한 밀원작물입니다. 여기도 꿀이 나오고 화분이 나오고 해서 복분자도 양봉업계에는 그 중요한 밀원작물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차를 두고 아카시아와 좀 달리 꽃이 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꽃이 핀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개화 직전 방제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꽃이 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마침 토요일 주말이 걸려서 제가 개화 직전 방제를 했는데요. 내일 이제 첫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내일은 제가 여기에 수정을 돕고 개화 결식 착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화분 매개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그 사종복비, 제가 허니문 골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게 그런 특별한 영양제를 살포하지 않아도 실제 벌이 많은데, 이 주변에 아카시아가 많다 보니까 좀 나름 수정이 많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그 수정을 돕는, 개화 결실 착과를 돕는
영양제를 별도로 살포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화 직전 방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복분자는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요, 꽃 받침으로 그 암술무리하고 수술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복분자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 40일이면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이제 첫 꽃이 피고 40일이면 먼저 핀 꽃이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 중에는 되도록이면 약을 안 치는 방향으로 하려고 개화 직전 방제를 대단히 저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화 직전 방제로 방제를 한번 하고, 오늘 일주일 만에 방제를 한번 더 했습니다. 더 한 이유가 이 복분자는 응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노린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는데, 지금쯤, 그리고 복분자에 또 문제되는 게 전문이병, 비가 자주 오고 하면 이 전문이병까지 생기는데, 지난 이 밭에 8월달에 장마 때 그 전문이병 발생이 갑자기 격발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불이 나게 급하게 막았는데요. 약을 쳐서 막았다지만 나름 주변에는 전문이병 병균이 아마 월동했을 거라 감안하고, 그래서 미리 예방차 안에서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이게 복분자가 열리고 익어가는 과정에 그때 응애라든지 그런 그 전문이병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꽂는 상태, 꽃이 피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제피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뭐 흰가루병 마찬가지고요, 예방을 해 놓으면 나중에 꽃이 피고 복분자가 열려도 복분자에는 크게 병균 그리고 충 이런 것이 감염되지 않는 그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복분자는 약을 한 번도 안 치고도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저쪽에 사벌 구름지 그쪽에 주말 농장에 한 20년 가까이 복분자를 약 한 20평 정도 심어서 관리를 해 봤는데요. 약을 한 번도 안 치고도 복분자를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 약을 안 치고 먹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과가 좀 커야 되는데 집에서 먹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가 소병으로 텃밭으로 그렇게 약을 안 치니까 문제 뭔가 하면 잎이 아무래도 세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과가 튼실하고 굵은 그런 복분자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과수는 꽃이 필 때 모든 것이 집중을 합니다. 스스로. 왜? 종족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종족 보존의 법칙. 집중을 하는데 먼저 수분. 개화 일주일, 꽃피기 일주일 전에는 물을 충분히 줘야 된다. 이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허기를 느끼면 수분 부족을 느끼면 결국은 수분을 통해서 뿌리의 근압을 통해 물을 먹으면서 땅속에 있는 비료분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잎에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됨으로 해서 탄소 동화 작용 이런 부분도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꽃가루도 많이 생기고 이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개화 수정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물 관리가 중요하다. 다행히 어제 이곳에 또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은 촉촉한 상태입니다. 촉촉한 상태. 그리고 이 복분자는 물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배수, 물 빠짐이 줘야 된다. 물 빠짐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럼 이제 이맘때 되면 밑에 이게 지금 지난해 자란 줄기에서 이제 결과지를 뺀 거고요. 보시면 내년에 자랄 또 결과지가 이렇게 후대가 벌써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초가 밑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 시기가 이제 보면 이 녀석은 내년을 위한 지금 자람새, 즉 영양 생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키우던 이 줄기는 이제 개화 결실 그리고 익음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생식 생장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엇갈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 신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되죠. 이렇게 없으면 훤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녀석을 내년에 키울 결과지로 다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참고로 영양 생장하는 잎이 되다 보니까 이래 잎도 큽니다. 오로지 영양을 생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5월 20일에서 25일 그 사이 그때쯤 이렇게 한 뼘 15에서 20cm 높이에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잎이 3개 정도 잘라주면 되면 요 한 줄기에서 곁순이 또 3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줄기에 벌써 여기 5개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신주 5개니까 3개씩만 나와도 여기에 벌써 3, 5, 15, 15개의 줄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뼘 놔두고 자르는데 5월 한 20일에서 25일쯤이 좋다. 그때 하면 이 줄기가 거의 이 3단까지 올라갑니다. 3단까지, 이 높이까지. 그때 잘라주는 게 좋다. 왜? 이게 너무 빨리 잘라주게 되면 곁순의 자람이 너무 빨라서 나중에 복분자를 다 따고 이 줄기를 뺄 때 자라고 있는 곁순의 끝이 잘린다거나 부러진다거나 그런 또 불편함도 있고요. 또 너무 빨리 자라면 이 곁순이 나중에 그렇게 자랄 때 너무 굵은 가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볼펜 정도, 요 정도 사이즈의 굵기가 딱 좋은데 너무 굵은 가지, 제가 작년도에 5월 19일날 잘랐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굵직굵직하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3일 정도 뒤에 한 5월 한 23일쯤 제가 자를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제가 오늘 약을 썼지만 사실은 영양제 살포가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칼슘은 제가 이 밭을 장만할 때 석회를 많이 넣었습니다. 폐화석도 넣고 석회도 넣고 고토석회 이런 부분 많이 넣었지만은 석회는 식물체의 이동이 느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칼슘제 오늘 공급을 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24가지 성분들이 있는 SB 미네랄 이런 것도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미생물 제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복분자를 키워보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집에 뭐 어린 애도 집에 자식도 키워보지만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듯이 이게 키워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약을 치면서 이렇게 중복 살폈는지 이렇게 살짝 지난주에 아마 그때 살짝 탔는가 봐요. 그날 날씨가 좀 뜨거워서 이런 부분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깔끔하게 그래 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장애도 이렇게 입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다 걱정하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난번에 약을 좀 진하게 쳤는지 이런 장애 입은 게 좀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내일 그 흐리문 골드를 살포하면서 영양제를 하나 더 살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 장애를 좀 받았다. 예. 우선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영양제는 엽록소의 구성원소에 그 광합성 작용하는데 엽록소 구성을 만드는 그 마그네슘, 아마 내일은 마그네슘을 더 첨가해서 제가 4.5배 마그네슘 첨가해서 제가 같이 살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약을 이렇게 충전식 분무기로 약을 쳤는데요. 예, 제가 이 밭이 길이가 100m입니다. 쳐보니까 20리터 한 통으로 약 한 80m 정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오며가며 한 7에서 80m 그 정도. 제가 고성능 살포기로 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아직 제초 메탈을 제가 깔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벽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대 호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충전식 분무기가 얼마나 힘이 있겠나 싶어도 이게 그 끝에 노즐을 어떤 것을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약액이 분사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기존 약통에 붙어 있는 그런 약대와 달리 요 노즐 하나 교참을 해가지고 차이가 난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충전식에 일반 노즐 쓰지 말고 이렇게 좀 비싸지만은 이게 아사바 미니 제트입니다. 미니 제트. 이 녀석을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배터리를 돌리고 얼만큼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게 맑은 양 같으면 잘 보일 건데 이게 분사가 되게 곱게 그리고 세월이 치듯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닭장 앞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닭들이 갑자기 놀랐는가 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복분자 개화 직전 제가 한 관리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가되고 나면 이제 관주 시설로 제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영양분은 더 공급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복분자 개화 직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막 겨순이 마디마디 나와서 지금 빈틈없이 꽃대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꽃이 피고 나면 나름 꽃으로 벽을 쌓았다는 게 보이고요. 열매가 달리면 그때는 진짜 보석 같습니다. 쫙 잎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여기 일자형으로 이렇게 복분자를 관리하기 좀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꽃도 다 거의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왜? 자기들도 꽃을 밖으로 내놔야지 벌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좌우 방향보다는 햇빛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꽃대가 나온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나중에 따기가 쉽습니다. 따기가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안으로 찾아가면서 딸렉하면 이게 인건비 장난 아닙니다. 따기가 쉬워야 된다. 복분자는 수확이 쉬워야 되지, 안에 헤집어 가면서 안에 거 찾아가면서 복분자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생각해보면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비싼 인건비, 요즘 복분자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기는 지금 텅 빈 게 아니고요, 이게 한쪽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잎에 줄기 많은데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이렇게 빈 것 같은데, 살짝 걸려 놓으면 또 꽉 찹니다. 이렇게 꽉 찹니다. 줄기를 꽉 채워놔 가지고 빈틈없이 벽을 만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일부 죽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한 폭씩 죽은 것도 있다. 100% 완벽하지 못하다 저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 이상은 그 생육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복분자 밭에서 나와서 복분자 개화 직전 모습 보여드리면서 복분자 관리 제가 두서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산들산들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삶이 늘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한 우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